가장 기본적인 연습만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건 하나의 프로젝트예요. 어떤 프레임이나 이런 게 없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학습을 했고, 여기 만드는 목록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죠. 여기에서 이 표시를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포토샵으로 하면은 손바닥 툴이라고 해서 이걸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게 어디에서 필요하냐면, 만약에 이러한 실습 자료가 있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일반 선택되는 거 있죠. 선택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확대 축소는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만지면 되는 걸 아실 테고, 이것도 다 실습, 초보자 실습용인데, 좀 두루두루 보고 싶다 그럴 때 뭐 밑으로 내리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럴 때 손바닥 표시로 해서 이렇게 있구나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차피 이후에 다 실습 자료가 나가요. 그러니까 나간다기보다는 실습을 위주로 저런 거 다 만들어 봐요. 얘는 한마디로 풍선 도움말 그런 게 아니라 코멘트. 여러 작업자가 작업할 때 내가 이 작업해놓고 이 프로젝트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제작이 됐는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것까지 필요가 없겠고, 가장 기본적으로 뭐 그런 말 많죠. UI다,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다, 랜딩 페이지다, 읽어보는 페이지다. 결국은 웹페이지를 만드는 건데, 피그마는 데스크탑용도 많이 만들지만 스마트폰용 페이지를 아주 쉽게 만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동그랗게 표시되는 게 CSS로 표현하려면 라운드로 해서 CSS를 모서를 다 똑같이 따야 돼요. 그런 번잡한 거를 얘가 하나로 해서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아까 그런 걸 먼저 안 들어가고 사각형이나 만들고 있고 뭐 패딩, 뭐 상하좌우 이런 거나 배우고 있느냐? 그건 기본적인 걸 알아야 그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만드는 거, 프레임, 그리고 프레임 안에 사각형이에요. 즉, 이 프레임으로는 이제 전체 이게 뭐 여기 오른쪽에 나오죠. 프레임인데 데스크탑용이냐, 스마트폰용이냐,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프레임 안에 이런 렉탱글 뭐 이런 사항이 다 들어가요. 그럼 우리는 현재 프레임이 없는 상태예요. 프레임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면 얘가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가로 세로 100프레임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 가장 먼저 선택 툴에 프레임. 기본적으로 그려도 되고, 제가 그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일 넓은 거 데스크탑으로 만들어도 되고, 계층 구조라고 하면은 프레임 안에 만들면은 이렇게 사다리처럼 카테고리로 해서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렉탱글을 가장 많이 쓰니까 이 부분을 클릭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사각형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이렇게 만들고 한 100%에 가깝게 해야죠. 최소한 100%라고 됐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이즈로 만들어 줬어요. 무조건 사각형은 회색이냐? 아니죠. 컬러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필. 사각형의 위치, 높이, 그리고 왼쪽, 좌측. 근데 넓이랑 높이를 따로 정의할 수가 있죠. 드래그해서 뭐 이렇게 변하죠.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 100에 뭐 40이다. 또는 이렇게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했듯이 여기다가 텍스트를 입력을 했고, 클릭해서 뭐 이렇게 만들어줘요. 텍스트를 그냥 엔터 치면 안 되고, 프리미어도 근데 똑같아요, 다. 텍스트의 입력을 종료한다.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종료가 돼 있는 상태고, 뻔하죠? 이 두 개 합치는 거. 균등 분배를 한다. 선택한 상태에서 가운데로 놓고, 중간으로 놓고, 이게 균등 분배가 됐고, 묶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는 이전에 했던 버튼 갖고 장난하는 게 아니라, 크리에이트, 그러니까 컴포넌트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레이아웃은 생성을 해줬죠. 오토 레이아웃 막 그래가지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새로운 컴포넌트를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묶어준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이전에 했던 버튼과 다를 바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전의 버튼과는 물론 달라요. 여기 보면 데스크탑이라는 프레임에 컴포넌트에 이 두 개가 통합이 들어갔고, 이전에 버튼도 이렇게 만들어서 카피를 해줬죠. 근데 제가 버튼 만들 때 깜빡하고 얘기를 못한 게 있어요. 원래 중심적인 부분과 중심에서 카피된 부분은 다릅니다. 아이콘 자체가 달랐었죠. 그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지금 컴포넌트를 만들면서 할게요. 이 자체를 카피하는 방법은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카피를 해요. 그럼 이렇게 이동이 됐겠죠. 근데 아이콘이 달라요. 얘는 꽉 찬 정말 컴포넌트의 기준, 얘는 파생됐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차이를 알게 된다면 처음에 왼쪽에 이 부분을 정의하면은 컴포넌트 1 자체로 나오죠. 보시는 것처럼 컴포넌트 1 자체로 나오는데, 얘는 컴포넌트 1인데 마스터가 있어요, 따로. 얘는 얘 자체가 마스터이기 때문에 기준이고, 마스터라는 거는 요 아이콘이죠. 선택하면 이 마스터가 이렇게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선택하면은 컴포넌트의 원래 사항이 선택되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카피를 이전에도 했었는데, 이 자체로 제가 따로 이제 강의를 하느라고 연동하는 걸 안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자동 연동이 되지 않아요. 얘가 부모가 되고 얘가 자식이 된다 하더라도 부모를 고치면 자식이 고쳐져야 되죠. 그거를 설정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컴포넌트 1, 이건 현재 그냥 다이아몬드죠. 소관이 빈, 소관이 꽉 찬 게 아니라 자식이라는 얘기고, 여기서 점점점. 만약 이 부분을 선택을 안 하고 이 상태로 수정한다 그러면 따로따로 수정이 돼요.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메뉴라고 이름을 수정하면은 얘도 자식이라 수정이 돼야 되는데 수정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유는 연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얘를 선택해서 이 부분을 선택해 줍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두 개가 현재 연동이 돼 있는 상태예요. 아까처럼 다시 이렇게 이름을 입력해주면 두 개가 같이 변경되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게 바로 컴포넌트. 그러니까 한번 정의를 해놓으면 쉽게 정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예를 들어 여기에 텍스트 있죠. 이 텍스트를 바꿔봅시다. 텍스트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글꼴 뭐 수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벌써 얘도 바뀌죠. 같이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수정하면 얘도 똑같이. 이게 바로 연결되는 컴포넌트 방식입니다. 그럼 이제 이 업계에서 쓰는 전문 용어로 설명을 한다면은 얘는 인스턴스, 얘는 마스터예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를 카피한 게 인스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터가 어디냐? 얘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단 크게 이렇게 해보고요. 얘를 이렇게 옆에다 갖다 놓죠. 일단 메뉴에 대한 텍스트 이름 자체가 좀 이상하게 나왔으니까 좀 진하게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이 부분 배경에 대한 것도 처음에 이제 렉탱글을 이용해 줬는데 따로 이렇게 해주면은 변경되고 같이 변경되는 걸 알 수 있죠. 텍스트에서도 컬러를 따로 정할 수가 있어요. 현재는 검정인데 흰색으로도 이렇게 정할 수 있고, 하나를 바꾸면은 연결된 모든 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마스터 컴포넌트가 정의됐으면 얘는 또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에셋들, 그러니까 에셋이 있는 것들 중에서 마스터 컴포넌트로 정의된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똑같은 거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가져다가 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얘는 보시는 것처럼 일반 인스턴스, 얘는 마스터. 마스터지만은 원래 마스터가 따로 있죠. 동일한 마스터가 될 수는 없다. 왜냐면은 마스터 컴포넌트로 만들어진 인스턴스를 현재 붙여 넣은 거지, 그러니까 즉 얘를 일로 가져다 놓은 거예요. 마스터를 또 추가해서 만들어준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더 확대를 이렇게 해본 상태에서 얘한테 뭔가를 좀 추가를 해볼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고 두 개가 있죠. 배경과 이렇게. 근데 라인을 클릭해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현재 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해서 그려줘요. 시작과 끝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현재 라인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는데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만들면 요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얘를 아까 제가 선택을 해제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렸어요. 다른 데 클릭한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라인이 일로 올라갔어요. 잘못했죠? 클릭해서 드래그. 내가 원하는 곳에 넣어주자마자 나머지 인스턴스들 두 개도 이렇게 만들어졌고, 잘못 만들어진 거는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컨트롤해서 드래그. 그럼 현재 이 라인만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라인을 좀 줄여줬어요. 그랬던 이렇게 만들어졌죠. 나머지 서브들도 동일하게 라인이 들어간 걸 알 수 있죠. 이 라인의 옵션을 따로 정의한다면 라인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얘는 레프트와 탑 그렇게 돼 있고 똑같아요. 어차피 똑같은 마스터이기 때문에 마스터만 우리는 손보면 되는 겁니다. 레프트와 탑으로 해서 이렇게 선택된 그대로요. 좀 드래그해서 내리면 이게 이제 스트로크 실선이다라는 건데, 이 실선도 나름 정의해서 좀 색상을 바꿔줄 수가 있다는 얘기고, 이 부분 3? 너무 두껍나? 이렇게 하여튼 정의하면은 나머지도 인스턴스대로 다 수정됐고 마스터대로 똑같이 수정이 된 거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렉탱글을 선택하면은 마우스 가져다 댔을 때 상하 좌우 레디어스를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나머지 인스턴스들은 어떻게 됐을까?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죠. 어차피 이렇게 하려는 목적은 아니었으니까 다시 사각형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현재 이래요. 우리가 봤을 때 이 텍스트는 이 정사각형의 뒤에 렉탱글을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수직과 수평을 맞춰줬어요. 여백을 좌우를 맞춘다든가 위아래를 맞춘 상태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로 만약에 취업을 한다. 면접을 봤을 때 스킬 테스트를 합니다. 집에서. 집에서 뭐 컨닝할 거 다 하고 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버튼 하나를 만들어도 버튼의 넓이와 높이는 몇으로 하십시오. 테두리를 포함한이에요. 밑에 밑줄을 포함한. 넓이와 높이를 맞추고 이 텍스트도 이 배경의 좌우 몇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텍스트가 넓이가 그렇게 넓지 않은데 안 맞춰도 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 입사 실습을 볼 때
이런 거 완전히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CSS 퍼블리싱 자체는요. 예를 들어서 좌우에 20씩 맞추라 그랬다 라고 했을 때 여백을 20 이상은 남는데 굳이 맞출 필요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일단 메뉴 배경 전체가 100이에요. 넓이가. 그리고 이 텍스트에 대한 넓이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 텍스트의 넓이를 맞춰봐야 돼요. 그러면 딱 선택하면 넓이랑 높이는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어떡하라는 얘기냐. 더블 클릭해도 비활성화가 되죠. 요건 일단 강제로 이렇게 늘리다 보면은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수치를 그래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양쪽이 20씩 맞추라고 했으니까 40이에요. 전체 넓이는 100이에요. 그럼 오버가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현재 전체 넓이가 100이라는 얘기죠. 거기다 빼줘요. 좌우에 40을. 20 플러스 20은 40이니까. 엔터를 해주면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상태예요. 물론 이건 어렵지 않아요. 정렬을 가운데로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개발자들이 면접 볼 때 단순히 이렇게 눈으로만 보겠습니까? 선택하면 다 나오는데 여기에 메뉴 40을 빼니까 100에서 60이 남잖아요. 그리고 이걸 가운데 정렬을 했기 때문에 이 영역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20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20이다라는 얘기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실제 작업을 하다 보면 이거보다 더한 일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텍스트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늘어난 걸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설정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하지 않은 상태는 이렇게 지금 현재 되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된다는 건 현재 밑에 줄이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약간 줄여볼게요. 같이 보려면 이렇게 밑에 줄이 안 늘어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지죠. 이 부분은 어떤 설정을 해줘야 되냐면 예를 들어 보일 거는 처음에 이 밑에 라인을 떠나서 얘가 20과 20이잖아. 이거 늘렸을 때 이렇게 늘렸을 때 20과 20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얘는 유지가 안 돼요. 선택하면은 이 자체가 많이 늘어났죠. 이걸 어떻게 설정을 해주냐면은 다시 되돌리기를 해주고 이 텍스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냥 가운데가 아니에요. 레프트와 라이트를 동일하게 늘려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화살표 모양처럼 생긴 점점점이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늘려볼게요. 우리가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지만 있습니다. 현재 얘는 레프트 라이트로 해놨더니 왼쪽과 오른쪽에 여백이 동일하게 늘어난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동일하게 이제 이거를 움직이게 하려면 라인도 선택한 상태에서 이곳에 레프트 앤 라이트 이렇게 되면은 선택했을 때 이렇게 같이 늘어나고 다시 보여드리면 이 메뉴도 좌우에 20씩만 늘어난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마찬가지로 서브 인스턴스도 이렇게 현재 늘어난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세로는 좀 달라요. 세로는 센터 미들로 돼야 돼요. 이렇게 지금 현재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버튼이 높이가 높아져도 가운데로 정렬되게 하려면 얘도 세로 자체를 센터로 이렇게 정의가 돼야 이렇게 선택해서 됐을 때 가운데로 모인 걸 알 수 있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아시죠? 이건 탑이 아니라 보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선택한 상태에서 아무리 늘어나도 라인은 그대로 살아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서 좀 좁혔고요. 뭐 예를 들어서 같이 움직이는지 확인하려면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약간 높이를 이렇게 지금 만들어 줬어요. 얘네들만 가지고 무엇인가를 또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버튼을 전부 다 실선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는 지워주겠다. 예를 들어서 이 인스턴스도 있고 이 인스턴스도 있죠. 이 끝에 인스턴스 얘를 컴포넌트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라인은 딜리트. 인스턴스는 각각 움직일 수 있어요. 마스터에서 만약 이걸 뺐으면 다 빠집니다. 제가 해볼게요. 안 뺀 상태에서 마스터죠. 마스터에서 만약에 딜리트 하면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를 따로 이제 만들어 주고자 할 때는 여기 이 부분에 라인을 빼고 얘를 마스터로 만들어 주는 방법이에요. 아까처럼 신규 컴포넌트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메뉴라는 요 이름으로 신규 마스터 컴포넌트 얘와 동일한 파생된 인스턴스는 없지만 별도의 것의 마스터로 만들어진 거를 알 수 있어요. 보면은 이 마스터 안에 서브 인스턴스 얘에 대한 서브 인스턴스가 그대로 있다는 거고 얘는 따로 단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아까처럼 또 만들어주는 거죠. 프레임 자체를 클릭해서 프레임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위에 버튼들을 담아올 건데 현재 97에 33이죠. 그러면 33 넓이는 400 정도로 만들어줘요. 현재 컬러가 구분이 좀 안 가니까 필에서 흰색이 아니라 좀 다른 색 컬러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일단 마스터만 먼저 복사를 좀 해볼게요. Alt 누르면 이렇게 가져와져요. 하나의 복사가 된 거고 그리고 따로 얘는 마스터죠. Alt 누르고 이렇게 가져와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안에 이렇게 마치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도 프레임에 두 개가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인스턴스도 선택해서 Alt 누르고 이렇게 딱 맞춰서 드래그. 그래서 이 부분 하고 이 부분 Shift 누르고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 이렇게 드래그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겹쳤거든요. 이렇게 드래그 해주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죠. 얘네를 하나로 묶어주는 방법은 이거예요. 현재 데스크탑은 전체의 레이아웃이고 선택한 상태에서 컴포넌트도 만들어주는데 오른쪽 눌러서 컴포넌트로 정의를 해줄 수 있지만 이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요거 버튼 하나로 컴포넌트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럼 프레임 자체가 컴포넌트가 됐습니다. 선택해서 클릭하면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가 되고요. 요거를 이제 반응형이라기보다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각각이 같이 움직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지금 맞춰 있는 상태잖아요. 일단 제일 먼저 있는 얘부터 인스턴스 이 컴포넌트를 선택한 다음에 이 부분 있죠. 이건 지금 왼쪽과 탑은 붙어 있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늘어나도 얘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스케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위아래로 따라 움직일 수 있게 얘 전부 스케일로 적용하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예요. 스케일로 정의를 하고 보여드리면 실제 전체 컴포넌트를 늘렸다 줄였다 했을 때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걸 알 수 있고 위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죠. 반응형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스마트폰에 만약에 메뉴다 그러면은 현재 이게 선택된 메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얘가 선택이 된다 그러면 얘네 두 개는 빨간 라인이 없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건 어떤 부분이냐면은 스왑 인 액티브 그러니까 클릭해서 인스턴스에 현재는 일반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얘가 선택이 되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 스왑 인스턴스에서 일반적인 부분으로 선택을 해줘요. 만약 여기도 마찬가지다. 그럼 얘가 액티브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얘는 일반적인 인스턴스가 되는 겁니다. 선택을 잘못했는데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선택된 메뉴는 라인이 생겨서 확인할 수 있게 거의 웹메뉴에서 시험이라기보다는 면접 볼 때 이건 면접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 그냥 기본적인 이런 사항은 알아야 돼요. 인스턴스를 액티브로 교체를 해준다. 액티브는 마스터 액티브 빨간 라인이 있는 이 부분이 되겠고 일반 인스턴스는 이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전에 이어서 이번에는 심볼을 다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터리얼 심볼이 있고 머터리얼 아이콘이 있어요. 어디서 하냐면 보이시는 것처럼 요거 클릭하면 여러분 컴포넌트로 나올 거고 여기서 플러그인으로 들어갑니다. 머터리얼의 MAT라고만 하면 디자인 아이콘, 심볼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예요. 설치는 어렵지 않아요. 심볼 들어가서 런 하면은 완료가 되고 완료가 되면 이렇게 머터리얼 심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콘은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이제 일단 아이콘을 일단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데스크탑에 우리가 했던 게 이렇게 프레임별로 만들어졌는데 신규로 이전에 했던 것처럼 아예 프레임으로 선택을 해서 사각형을 그려줬어요. 렉탱글로 해서 한 거가 아니라 프레임으로 해서 프레임 4라고 단독으로 나온 거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얘를 라인을 만들어 주죠. 이렇게 색상까지 정의를 해줬어요. 필로에서 색상을 정의하면 되고 어차피 이거는 라운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나름대로의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글자를 넣겠습니다. 이거 많이 해봐서 알죠? 텍스트 요거 타입 선택해서 만들어주고 이렇게 메뉴 아이콘이라고 왼쪽과 위에 이 부분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 머터리얼 심볼들 중에서 원하는 거를 가져다 쓰는 거예요. 원하는 아이콘을 고르는 거죠.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 이렇게 생기고 이 부분은 이 프레임 안으로 가져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프레임 안에 가져다 놓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프레임 안에 이게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를 자동 레이아웃으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오토 레이아웃을 체크하면 이게 자동 레이아웃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전에 좀 배웠던 사항이에요. 아이콘과 텍스트에 대한 간격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알맞게 맞춰주는 역할을 하죠. 그 중에 위아래, 양옆에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전에 했었던 부분이죠. 위아래로 하면은 10 정도 양쪽에 어떤 간격을 주려면은 동일하게 이렇게 균등 분배를 해줘요.
이건 일부러 지금 제가 띄웠는데 아이콘과 텍스트에 대한 간격 한 5 정도로만 하겠다. 요 간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콘은 늘리고 좁히고 다 가능하고 여기에 알맞게 컬러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흰색으로 변경을 해주고 만약에 이전에 했던 마스터 심볼 이런 거에도 좀 뭔가를 만들어주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전 시간에 했던 사항인데 얘는 마스터 그리고 얘네들이 인스턴스예요. 마스터에다가 하면 다 완료가 되죠. 선택한 상태에서 아까 그 창 클릭하면 우리가 썼던 거 매터리얼 심볼 더블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아이콘을 선택하는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얘는 끄죠. 얘 위치가 중요한데 이 부분이 되겠고 얘를 뭐 어딜 찾을 필요 없어요.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 놓으면 자동으로 여기 들어간 거예요. 자동이라는 거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메뉴에 이전에 만들었던 메뉴에 이 부분이 들어갔고 이 부분만 따로 컬러를 정의해 주겠다. 그럼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고 Shift 누르고 나름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차피 얘랑 얘랑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높낮이가 라인이 있고 없고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밑에가 잘리죠. 하지만 처음에 이 부분의 메뉴에 대해서는 얘는 얘네 두 개에 대한 복제품이기 때문에 그 복제품은 얘네들이죠. 원래 마스터기 때문에 나름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좀 아까 밑에처럼 이렇게 해주려면은 오토 레이아웃이 필요합니다. 오토 레이아웃이라는 거는 이 전체 마스터를 선택해서 이 부분을 오토 레이아웃으로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나 다 똑같죠. 단지 이거는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맥락이 다르다는 거는 얘네랑 얘네가 달라요. 그래서 얘네는 볼 거 없고 얘네 쪽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현재 만들어졌고 일단은 이 아이콘이 들어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위에 게 어긋나는 거는 위에 건 이제 카피, 마스터, 인스턴스에 대한 설명이었고 지금은 좀 다른 겁니다. 텍스트에도 두껍게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선택한 뭐 글꼴 선택하는 플러그인을 설치했었고 클릭하면은 이렇게 볼드로 할지 이런 사항이 나와요. 나름대로 그 부분을 설정하면은 원하는 텍스트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다시 봤을 때 얘를 선택을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할 작업은 우리가 이전까지 계속해 왔던 데스크탑 안에 여러 프레임들을 만들어 봤죠. 그 중에서 이 버튼 프레임을 이제 컴포넌트로 만들어준 역할인데 물론 선택한 상태에서 이 부분을 클릭하면 돼요. 컨트롤 알트 K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면서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아이콘도 아까와는 달리 클릭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자꾸 프레임 1, 2, 3, 4 그러니까 좀 그렇죠.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변경하죠. 이름 그대로 이렇게 메뉴 IC라고 만들어줘요. 그런데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게 있어요. 이 선택하면은 아까 오토 레이아웃도 활성화 안 된 거를 플러스로 해서 활성화를 시켜줬고 이 부분 프로폴리스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해당 사항이 쭉 펼쳐집니다. 필요한 거는 베리언트예요. 클릭해서 이 부분 그랬더니 갑자기 영역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전에 왜 버튼을 가로로 쭉 세로로 쭉 만들어줬죠. 이 부분을 플러스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버튼이 계속 재카피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위에 어떤 마스터의 인스턴스가 다 바뀌어버리듯 그렇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컬러 바꾼다고 해서 다 바뀌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텍스트에 대한 컬러 변경할 수 있고 이 부분 아이콘 아까 만들었잖아요. 이 부분도 컬러를 변경할 수 있어요. 스포이드 찍어서 이 부분과 이제 동일하게 맞춰 주겠습니다. 하지만 뭐 얘네들이 다 변경되는 건 아니죠. 각각 따로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디폴트는 무엇입니까? 여기 이렇게 있죠. 디폴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이 부분을 선택을 하면 메뉴에 이 부분이 선택이 되고 이 부분은 두 번째 그리고 이 부분은 세 번째 부분인데 한번 카피해 보겠습니다. 아무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컬러가 좀 각각 달라야 이게 무엇이다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컬러를 조금씩 바꿔볼게요. 일단 세 개가 다른 상태입니다. 마스터가 무엇이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마스터라는 거는 디폴트라는 부분인데 디폴트를 선택하면 얘가 이렇게 선택이 되고 클릭해서 Alt를 누르고 클릭해요. 그래야 복사가 되죠. 이렇게
가져다 놓고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무조건 얘는 마스터만 되는 건 아니고 여기 클릭하면은 현재 이건 디폴트라는 거죠. 만약 두 번째 걸 선택하면 텍스트가 파란색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노란색 텍스트에 파란색 배경. 이렇게 변경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기준이 되고 기준에서 파생되는 사항들을 가져다가 꼭 인스턴스가 아니더라도 마스터라고 해도 인스턴스가 될 수 있고 그런 거죠. 또 작업을 하다 보면 이거는 아이콘이 필요하다 안 하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럼 인스턴스가 아닌 마스터로 해야 됩니다. 마스터는 얘가 해당이 되고 여기 이 부분 아이콘이 있음과 없음 이런 거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레이어를 정의를 하는 거죠. 여기 오른쪽에 레이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요. 그래서 이름을 따로 정의해 놓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밸류 값인데 true냐 false냐. true면 1, false면 0. 즉 true는 나오고 false는 나오지 않는다. true에 대한 이름은 이렇게 해서 뭐 t라고 정의해 놓고 근데 이거는 디폴트여야만 true, false를 정의할 수 있어요. 얘는 선택하면은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디폴트가 얘고 그러니까 얘고 얘는 인스턴스예요. 인스턴스라는 건 이 부분을 수정하면 되는데 아예 아무거나 또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카피해 와요. 얘로 해도 되는데 좀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선택이 되면 얘는 디폴트가 아니죠. 얘를 디폴트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디폴트가 만들어지면 아까 제가 true라고 해서 이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이콘이 있다. 없으면 이렇게 없어지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면 되냐면 아 이거는 마스터에만 가능한 거구나 오해하실 수 있는데 현재 마스터에 작업을 했으니까 마스터에 이 작업이 있는 거고 디폴트에도 작업을 한다면 동일하게 온오프 버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좀 전에 봤던 마스터의 이 아이콘만 선택해서 이 부분 쇼 이 부분을 만들어준 것처럼 얘도 동일하게 아이콘만 선택을 해서 아까와 똑같이 요거는 새로 만드는 거고 요거는 아까 마스터에 만들었던 거를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마스터는 아니더라도 인스턴스 자체에도 마스터에서 이름을 해서 만들어 놓았던 true, false 이 부분을 이렇게 가져다 쓸 수가 있고 이 부분을 또 마스터처럼 가져와요. 카피를 안 했군요. Alt 누르고 이렇게 가져와요. 그리고 이 자체에서도 아이콘 클릭해서 따로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아이콘을 없앨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실제 일반 가로의 앱에 있는 메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또 가로로 만들어 볼게요. 선택한 상태에서 Alt 누르고 드래그 하면은 카피가 되죠. 현재 얘는 2라고 만들어 줄게요. 마스터예요. 그리고 알고 계시다시피 마스터를 카피를 하죠. Alt를 누르고 이렇게 가져와요. 그리고 약간 좀 줄이고 얘를 가로로 Alt를 누르고 균등 분배해서 맞춰줘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버튼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묶어주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오토 레이아웃을 써주면 돼요. 이렇게 클릭해주면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면 이 아이콘마다의 간격을 동일하게 맞춰줄 수 있는 거죠. 오토 레이아웃을 선택이 되니까 이 버튼들의 가운데 공백이 11이에요. 5로 맞춰본다면 이렇게 함축이 되고 더 많이 띄워준다면 이렇게 확대가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게 오토 레이아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했던 거랑은 또 다르죠. 이전에 마스터가 있고 요거 그런 것처럼 얘도 왼쪽에 마스터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하는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세 번째 걸로 해주겠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디폴트해서 세 번째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업이나 같은 작업인데 조금 다르죠. 이렇게 오토 레이아웃과 프레임으로 묶어줬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나는 이 서브로 된 건 너무 강하니까 연하게 하고 싶어. 그래서 세 개를 다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건 아시죠? 세 번째,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일단은 아이콘부터 좀 연하게 이렇게 바꿔주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텍스트를 이런 색으로 해줬다. 아이콘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스포이드 툴도 좋지만 컨트롤 C 코드를 복사하고 아이콘 따로 선택해서 아이콘에 대한 컬러도 이렇게 변경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서브 메뉴도 한 번에 바뀌는 거죠. 얘를 바꾸면 얘네들도 한 번에 바뀌고, 이 중에 또 다른 버튼 좀 특별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서 어떤 서브를 선택해 줄 거냐, 마스터 이외에 만들어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이콘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 비슷비슷한 거를 여러 개를 지금 학습을 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에는 뭐 예를 들어 유튜브다 그러면 일단 썸네일이 나오고, 일반 뭐 인스터라든가 이런 거 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나오는 그런 걸 또 사람들이 보니까, 그런 거를 좀 만드는 방법을 간단히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요 부분을 선택해요. 프레임인지는 아실 거고,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나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설정을 하는 거죠. 뭐 나름 이렇게 넓이 높이 원하는 이미지 사이즈로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표가 나야 되니까, 이게 지금 내가 작업을 하더라도 이게 무슨 컬러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약간 일단 이렇게 해주고, 얘를 라운드 처리를 좀 해주는 거예요. 라운드는 뭐 개인 취향대로 만들어 주시고, 저는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미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마치 썸네일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그러면 여기다 이미지는 어떻게 넣느냐. 여기 보면 필이라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선택하면 현재는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컬러를 만드는 부분이 됩니다. 근데 이미지나 비디오를 선택하는 부분은 얘예요.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뭘 할 수 있을지 나오잖아요. 클릭하면 아직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문양 자체가. 비디오를 클릭해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선택은 마우스 가져다 대면 초이스 이미지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비디오는 아직 업그레이드를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지에서 초이스 이미지를 선택하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제 컴퓨터에서 있는 이미지 아무거나 업로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이게 현재 211에 141의 넓이 높이인데 이미지를 큰 거는 어떻게 하면 될 건가?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오토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100%로 해서 100%라는 거는 이미지 사이즈가 100%가 아니라 현재 이 이미지는 강의 화면보다 더 커요. 근데 이제 211에 141 이 넓이 높이로 이미지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의 제목처럼 제목 뭐 작성일 막 이런 걸 넣잖아요. 그럼 바로 텍스트입니다. 텍스트를 클릭해서 이렇게 나름 엔터를 친 거예요. 줄바꿈을 해서 넣어준 거고, 대개가 보면은 위에 게 좀 크고 진하고 밑에 게 좀 연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작성일이다 이렇게 만들어 준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이즈를 정의해 주는 거죠. 근데 아까 텍스트를 정의할 때 볼드로 해놨기 때문에 얘는 볼드로 지금 기억해서 모든 텍스트를 볼드로 한 거예요. 하지만 노멀로 해야 일반적인 부분이 되겠죠. 아니면 미디움이나 일반적인 텍스트를 하고 나름 꾸며주는 거예요. 지금 잘못 입력이 됐는데 꾸미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유튜브 영상 그리고 제목 이런 식인데, 이건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 맞춰갖고 텍스트가 너무 오버됐으니까 제가 좀 줄여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전에 했던 것처럼 줄바꿈과 자간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줄바꿈의 이 간격 있죠? 요거를 조절할 수가 있게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일부러 T나라고 15로 했는데 이렇게 됐죠. 나는 이 정도의 간격이 필요하다. 줄바꿈에 대한 거를. 그럼 이렇게 하시고 나름 원하는 사이즈를 입력해서 줄과 줄의 간격을 정의합니다. 이 부분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자간을 좀 줄였어요. 마이너스 6점. 원래 0이었는데 이렇게 좀 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텍스트에 대한 글꼴은 뭘로 해야 될지 아시죠? 현재 이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원하는 사항으로 글꼴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얘네를 하나로 묶어줘야 돼요. 왼쪽에 줄맞춤이라든가 이런 게 좀 돼야 되고 같이 놀아야 되니까 한 세트잖아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기 기계 이미지고 프레임 5라는 부분이 나오죠. 요거 우리가 계속 했던 컴포넌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 클릭해서 크리에이트 컴포넌트를 하거나 아니면 요 부분 하면은 하나의 컴포넌트로 만들어졌어요. 컴포넌트 1 돼 있죠. 더블 클릭해서 그냥 이렇게 이미지와 제목이라고 정의를 해줘요. 그러면 이건 하나에 클릭 한 번만 해도 세트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실제 페이지에 넣을 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원본이잖아요. Alt 클릭해서 카피해요. 그리고 나서 이 스마트폰에는 좀 넓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나름대로 해줘도 되고, Shift 누르면 정방향이라고 하죠.
이렇게 알아서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근데 페이지에 어떤 미리 보기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Alt 눌러서 클릭해서 이렇게 가져가 놓고, 지금은 이제 이전 했던 거를 전부 삭제를 하고 딜리트요. 뭐 작품다운 작품을 만든 적은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홈을 누르면. 처음에 우리가 새로운 문서를 디자인 파일로 했죠. 저장한 걸 임포트해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디자인 파일 클릭하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 정해 주는 걸 아실 테고, 여기에서 무엇을 이제 하느냐, 그게 관건이 되겠는데, 이전에 아시다시피 이미지를 마치 썸네일처럼 만들어 줬어요. 쇼핑몰에 보면은 실제 판매할 이미지를 미리 보여주고 판매할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미리 보기로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 텐데, 배너식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프레임이 선택되어 있다면 나름대로의 이 정도 사이즈로 해주고, 우리는 프로니까 이 프레임의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새롭게 왼쪽에 그럼 저장이 돼요. 길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왼쪽도 이름이 바뀝니다.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해주거나 여기 프레임의 넓이, 높이 또는 위치를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문서에 프레임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아이폰이냐 안드로이드 폰이냐 데스크탑이냐 정할 필요 없어요. 수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강의명처럼 한번 텍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클릭해서 타입 툴을 선택해서 클릭하는 거죠. 뭐 나름대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제가 텍스트 입력 마무리 그냥 엔터 아니라 했죠. 텍스트 입력을 끝내겠다 컨트롤 엔터인데 지금 끝낼 부분이 아니에요. 상품 설명을 이렇게 일률적인 텍스트 글자 사이즈로 하지 않죠. 가장 먼저 여기에 걸려있는 컨트롤 엔터에서 선택하면 전체 텍스트를 얘기합니다. 이 전체 텍스트에 대한 두께, 폰트 이런 거를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한글이라 뭐 그렇게 폰트를 따로 받은 건 아니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맨 위는 조금 크게 20 제목이니까, 그리고 아래는 15 정도, 그리고 밑에는 13 정도. 이게 폰트가 좀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네요. 폰트를 다시 일반 고딕스럽게 변경을 해볼게요. 전체 컨트롤 엔터에서 전체를 이렇게 해주고 드래그 해가지고 색상을 좀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줄바꿈, 제가 처음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자간과 줄바꿈을 설명해 드렸죠. 줄바꿈 자체는 돼 있으니까 오토 이 부분을 따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뭐 20 아니면 25 이런 식으로. 근데 다 똑같을 필요는 없죠. 얘는 25가 좀 알맞는 것 같고, 얘는 일반 0은 자동이에요. 그냥 15 정도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하겠습니다. 얘는 제목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선택을 일단 해제를 해볼게요. 그리고 전체 텍스트를 선택하고 오른쪽에 이 부분 왼쪽으로 붙게 할 거다 또는 가운데로 할 거다, 이 부분을 일단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왼쪽으로 붙게 한 상태에서 나름 조절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바로가기 버튼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좀 만들어 볼게요. 일반 프레임으로 버튼을 만드는 겁니다. 이 위에다가 이렇게 버튼을 만들어 주고 나름 필 컬러로 해서 색상을 정의를 해주죠. 이런 식으로. 또는 파란색으로 정의해주고 텍스트 입력해 주겠습니다. 클릭해서 여기에 지금 텍스트가 들어가면 안 되죠. 다시 ESC 누르고 텍스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부분 일단 아무데나 클릭을 했습니다. 이렇게 넥스트라고 정의해 줬어요. 얘를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 프레임 안에 들어가고, 프레임도 이름을 정해준다 그랬죠. 더블 클릭을 해서 버튼 또는 넥스트 버튼 이렇게 정의를 해줘요. 이 프레임 안에 이 버튼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색상은 화이트로 이렇게 정해 줄 거예요. 그리고 약간 둥글게 했는데 이거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걸 아실 겁니다.
나름 한 요 정도에다 놓을까요? 그리고 이전에 했던 거, 요 버튼을 클릭해요. 플러그인이었죠? 이 부분, 심볼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잘못 2번 눌렀는데 클릭했더니 여기 아이콘이 2개가 생겼어요. 제가 2번 눌렀거든요. 얘를 이렇게 가져다 놓거나 이렇게 가져다 놓을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요 넥스트 버튼 안으로 들어갔고, 얘는 딜리트 해주고요. 얘에 대한 색상 따로 정의해 줄 수 있겠죠. 검정인데 흰색 이렇게 정해 주는 겁니다. 얘를 더블 클릭하거나 이 넥스트를 선택해서 방향키로, 뭐 반응형 다 필요 없이 나는 바쁘다, 방향키로 이렇게 맞출 수 있고, 얘도 나름대로 Shift 누르고 더 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사이즈보다 컨트롤 엔터해서 완료해주고 방향키로 이렇게 해주면 하나의 버튼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P를 눌러서 요 중앙에, 그러니까 이 여백에 이미지를 넣는 거예요. 선택해서 이미지, 내 PC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거죠. 선택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미지를 골라왔습니다. 그냥 사람인데, 이건 일반 무료 이미지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는 많으니까 여러분이 편한 데서 이 이미지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선택이 완료됐으면, 선택하면 요 안으로 현재 이미지가 들어갔죠. 다시 원점으로 돌렸어요. 이유는 얘를 선택해서 필로에서 가져오면 얘는 뭐가 되냐면 요 내에서만 있는 이미지가 돼요. 물론 뭐 여기에 딱 맞춰서 사용이 되는데, 실제 이미지가 큰 것 자체를 어느 일부분만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럴 때도 있죠. 얘를 감싸는 페이지에 위에 프레임이 하나 더 있으면 돼요. 거의 프레임이 다 있잖아요. 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게 원래 페이지에 대한 프레임이죠. 그래서 제가 원래 페이지와 프레임은 달라요. 페이지의 프레임이다, 문서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얘가 이렇게 선택이 돼 있죠. 얘 위에 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그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선택을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하면은 문서 자체에 이미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 그럴까, 백그라운드 이미지처럼 쓸 수가 있는 거고, 다시 얘기해서 얘를 이미지로 선택을 했을 때 필에서 이미지 선택을 하죠. 그럼 나름대로 필뿐만이 아니라 고를 수가 있어요. 이미지를 제가 여기다 놔볼게요. 이렇게 놓은 순간 거꾸로 역방향으로 됐죠. 마치 포토샵처럼 이미지도 이렇게 알파 값으로 정의를 하거나 나름대로 밝기, 어둡기 이런 거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색상 보정 같은 거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 포토샵을 열어서 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굳이 뭐 포토샵을 들어가지 않아도 이런 사항으로 나름 설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섀도우 자체를 이렇게 하면 좀 글자가 좀 표가 나 보이니까 어차피 흰색 배경을 좀 썼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식으로 크롭으로 해서 정의해 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회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서. 그리고 얘를 몇 프로로 해줄지, 100%로 해줄지, 100%로 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뭐 나름 이렇게 하면 딱 정 가운데 들어가고 가운데서 안으로 들어가고 이 이미지 자체를 크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배경은 이미지 들어간 거를 뺐고 현재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미지가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 프레임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미지를 넣지 않고 흰색으로 그냥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 프레임에는 2개만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 뭘 또 넣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만드는 방법인데, 이건 뭐냐면 얘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필이 이미지로 돼 있죠. 그건 이미지 가져오는 건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 부분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원래 이렇게 여기 꽉 맞죠. 이 부분으로 선택을 해서 원하는 위치에 가게 만드는 거죠. 이미지가 이렇게 있다면은 나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무조건 여기 100% 붙는 게 아니라 나는 원하는 부분이 나는 이 정도다. 또는 원하는 부분은 이 정도만 노출되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선택하면 딱 요만큼만 나오게 되죠. 다시 얘로 다시 가가지고 이 색상은 원래 색상이 아니에요. 원래 색상은 얘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효과를 설정하면은 이미지가 보셨던 것처럼 이만했잖아요. 이만했던 것 중에서 이만큼만 지금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를 주던 뒤에 이미지는 이렇게 100%로 돼 있지만 알파 값으로 한 뭐 70%만 준다든가 상황에 따라서 이걸 좀 알파 값을 줘야 앞에 있는 이미지가 돋보일 수 있게, 그러니까 앞에 있는 텍스트가 제대로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불러올 어떤 그 틀을 만들어 주는 거를 좀 다시 좀 해볼게요. 얘는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 프레임 문서 안에 있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가도 원래 페이지 자체로 나가진 않아요. 페이지 안에 있기 때문에 페이지 이상은 나가질 않습니다. 이 자체에서 다시 얘랑은 별개로 한번 이렇게 클릭해서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면 지금 만드는 사이에 보면 얘는 별도의 부분이죠. 얘는 이미지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미지 박스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이번에는 얘를 이미지를 가져올게요. 여기에 보면은 플레이스 이미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 했던 거는 필 방법으로 해서 가져오는 방법이고 이미지를 가져와서 여기다 넣는 방법이에요. 그 차이를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오면은 이렇게 요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냐면 어디다 어떻게 얼마나 넣을 건지 요렇게 클릭해서 드래그하죠. 드래그하면 요렇게 해당 사항이 만들어집니다. 요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래 이미지가 이렇게 현재 만들어졌죠. 이 이미지는 아까 그 만든 거 이미지 박스 안에 자동으로 들어갔어요. 이미지 박스가 312에 390이죠. 얘도 아까 그리긴 그랬는데 다르죠. 똑같이 맞춰봐도 일단 맞춰볼게요. 이렇게 이미지는 맞춰졌어요. 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럼 뭐 어떤 취향에 따라서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미지를 조절하는 거는 딱 하나 여기에서 필 방식으로 해서 알파값부터 해서 이런 조정들이 좀 많죠. 얘는 원래 이미지를 끌어왔다기보단 임포트를 해와갖고 어디다 얼마큼 그릴 거냐라고 선택해서 원형으로 만들든 그런 편한 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차이점은 가져오느냐 여기서 가져오느냐. 얘도 지금 선택해서 보면 필에 이미지라고 돼 있죠. 가져오는 방법 두 가지를 배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가져온 거를 따로 레이어에서 세팅할 수가 있게 되죠. 클릭하면 이렇게 뭐 노말도 있고 여러 가지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까 그 필에서 했던 방법과 똑같죠. 얘는 단지 레이어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뒤에 또 뭐 배경이 있다 다른 그럼 얘를 뭐 한 50 정도로 연하게 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의 원하는 그런 게 있으면 정의를 해보는 거죠. 차이는 이미지 박스에는 지금 레이어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이미지 박스에 컬러를 넣으면은 얘가 가려집니다. 현재 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오버레이로 돼 있잖아요. 일단 노말로 해볼게요. 노말로 하고 얘를 이미지 박스 자체에 필을 만약에 넣는다. 그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아까 그 효과를 다르게 주면은 얘가 뒤에 숨는데 어떻게 숨냐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노말로 줬죠. 다른 방법으로 주면 이미지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5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그래서 가져온 이미지를 어떻게 설정을 해서 보여줄 것이냐 그건 이제 여러분이 감각 있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었으면 여기다가 뭐 글자를 좀 막 그냥 쓰면 되는데 현재 이미지 박스라는 요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을 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텍스트 이미지를 넣을 이렇게 해주겠고 그럼 이렇게 이미지 박스 안에 들어가잖아요. 프레임이 나름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가운데로 딱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좀 라운드로 이렇게 보이시죠? 해주고 얘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배경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뭐 흰색을 주던 비슷한 회색을 주던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를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텍스트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여기 버튼에 텍스트 입력할 때도 봐서 알다시피 여기에 클릭이 안 되면 다른 데다 클릭한 다음에 글자를 쓰고 가져다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해서 얘를 이렇게 이제 가져다 놔요. 그리면 이렇게 프레임 안에 이렇게 이제 입력이 돼서 만들어졌고, 텍스트의 크기는 15 정도나 16 정도로 해주고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딱 맞춰져요.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번에 이제 이어서 검정 배경에 텍스트 타이틀을 또는 본문의 글들을 정의하는 방법, 뭐 사람마다는 다르지만 얘를 복사해서 이렇게 가져와도 되고, 아니면 얘를 Alt를 누르고 드래그, 얘는 텍스트라고 바꿔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어차피 얘를 카피한 거니까 중요한 건 여기 이제 텍스트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이미지 불필요하니까 지우고, 뭐 얘도 불필요하니까 지우죠. 뭐 결국은 이거 프레임 하나 건지는 거였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좀 길게 늘어뜨리고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여기다가 텍스트를 입력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카피를 해놨고, 여기에 더블 클릭하면 이 텍스트의 이름을 따로 정할 수가 있어요. 더블 클릭해서 텍스트의 이름을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커졌으니까 컨트롤 누르고 스크롤, 더블 클릭,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1번이 이제 역방향이죠. 얘가 맨 위가 되고, 그리고 일단 얘를 선택해서 이걸 왜 했냐면, 홈페이지를 만들 때 뭐 타이틀도 있고 중간 타이틀도 있고 뭐 본문의 제목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H1에서 H6까지 다루듯이 정의를 따로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페이지의 제목이다, 그럼 제일 커야 되잖아요. 뭐 크다고 몇백 픽셀을 할 필요는 없지만 대다수 쓰는 그 스타일이 있습니다. 텍스트 보면은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이걸 좀 줄여볼게요. 실제 페이지라고 예를 들도록 하죠. 손바닥 가지고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선택 툴을 다시 선택을 하고, 제목에 대한 중요도에 따라 다른데 한 110 정도까지 쓰는 경우도 있어요. 큰 제목은.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한 60 정도로만 써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배치를 이렇게 놨고, 한 요 정도만 써도 뭐 실제 타이틀로 쓰는 데는 손상이 없어요. 근데 두껍게 좀 써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레귤러가 아니라 볼드로 진하게, 그리고 좀 바뀌었죠. 나머지 얘네들도 좀 드래그해서 가져옵니다.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제목은 이게 하나의 타이틀이라고 예를 들면 타이틀 밑에 줄바꿈에서 텍스트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그렇지 않아요. 타이틀은 웹문서로 따지면 H1으로 했다면은 H1 밑에 작은 글씨는 따로 합니다. 여기서 엔터를 쳐서 줄바꿈 해가지고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토, 자간이 아닌 줄, 행간 간격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이건 단지 위와 아래 이런 차이인데 이렇게 해도 되고, 물론 여기다가 아까처럼 하거나 20으로 하거나, 위랑 아래가 20만큼 남겠다는 건데, 사실 요 밑에 제목만 들어가고 맨 밑에 이미지랑 이런 것만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제목 밑에 거의 부제목도 좀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오토는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게 저의 전달 사항이고, 두 번째는 자간이에요. 자간은 0%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좀 붙여서 마이너스 1 정도나 2 정도로 글자의 간격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은 모바일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 PC랑은 좀 달라요. 상세 페이지라고 하면은 쇼핑몰의 소개 페이지인데, 쇼핑몰의 소개 페이지를 개별 쇼핑몰을 활용하는 곳은 많지 않겠죠. 쿠팡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입점해서 이제 대기업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서 따지면은 여기가 제목 타이틀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실제 H2에다가 클래스 반영을 했죠. 여기 보시죠. 근데 H2에 대한 고유한 사항을 배제하고 만들었어요. H2에 대해서 고유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즉 사이즈를
고유한 브라우저에서 정의한 거를 무시를 하고 우선순위를 여기다가 CSS를 정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왜 보여드리냐면은 폰트는 당연히 두껍게 해요. H2도 원래 볼드예요. 두껍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반영된 게 폰트 사이즈가 18픽셀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피그마에서는 60픽셀이란 말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일반 PC로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스마트폰과 PC에 대한 텍스트 사이즈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함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응형 또는 페이지를 리다이렉트 이렇게 해서 따로 쓰고 있는데 지금 알려드리는 결과는 아까 그런 제목에 거의 이 사이즈를 일반 PC는 보시는 것처럼 16에서 20 정도 미만으로 쓰고 현재 일반 스마트폰, 모바일에서는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모바일도 작업을 해보면 피그마가 아닌 경우에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씁니다. 현재 이거는 아까 그 페이지를 모바일로 정의한 거예요. 페이지가 달라졌죠. 같은 쿠팡이고 같은 상품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로 해서 리다이렉트를 했기 때문에 여기 아까 PC에서는 H2였죠. 근데 여기서는 DT로 해서 하나의 테이블이나 TD처럼 여기에 이제 타이틀과 이런 사항이 들어갔는데 보면 이제 외부 여백 뭐 이런 사항인데 본 폰트 사이즈 18픽셀로 되어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곧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실제 모바일로 들어간다고 해서 PC와 180도 달라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참고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피그마 강의니까 이렇게 지금 알려드린 겁니다. 또 중간 타이틀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50픽셀 정도 볼드로 해서 하면은 약간 위에보다는 작아졌죠. 그런데 이제 콘텐츠마다 제목, 그게 얘를 얘기하는 거고 부제목, 또 얘를 얘기하는 거고 부제목과의 어떤 설명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될 텐데 기본적으로 오토라는 부분으로 반영을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여기 오토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정도 예를 들어 글자 크기를 25 정도로 한다고 예를 들었을 때 이거는 좀 줄 간격이 만약에 이 자체를 100%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봐도 뭐 이게 마음에 들거나 또는 이게 배치랑 알맞다면 쓰시고 이거보다는 좀 더 이 줄 간격이 좁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이제 조절을 해봐야죠. 오토가 아니니까 나름대로 사이즈를 재보면서 정의를 해야 돼요. 이 사이즈는 정의할 수가 없는 게 실제 폰트 사이즈에 따라 다르거든요. 폰트 사이즈가 작아지면 당연히 줄 간격도 많이 필요가 없고 폰트 사이즈가 커지면 줄 간격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많이 줘야 되는.